한국이 일본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이제 상식으로 통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언어를 가르치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그전엔 일본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온 뒤 해방감을 느끼고 드디어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알리체 비앙키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출신이던 저는 지금은 서울의 외국어 학원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솔직히 할 말이 많죠. 그 전에 제가 가진 강사라는 직업, 제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언어를 전한다는 건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제 문화, 제 감정,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곳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일본에서 5년간 이탈리아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웠고 동시에 제 안에 여러 감정과 신념들이 천천히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죠. 일본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제 안에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일본이다. 그 판단은 당시만 해도 꽤 논리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많고 전통적으로 유럽 문화에 대한 관심도 깊었으며 이탈리아어 학습 수요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재했거든요. 게다가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고 강사로서 커리어를 쌓기에 좋은 곳이야. 한국은 아직 시장이 작고 이탈리아어 수요는 거의 없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 말들을 믿고 일본행을 선택했었죠. 그 당시 한국에선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고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도 있었으며 인구도 적고 유럽어 교육 수요도 제한적이었으고 강사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한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을 택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쌌던 제 과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의 첫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거리의 정돈된 분위기, 사람들의 예의 바른 태도, 학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까지 제가 유럽에서 느끼지 못했던 섬세함과 질서라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감탄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정돈됨이 언젠가는 저를 억누르게 될 것이고 그 질서가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음 편하게 살아왔던 제 성격과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건 이후의 이야기고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당시에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수업 준비에 밤을 새우기도 했고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커리큘럼을 짜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어요. 언제나 이탈리아의 언어와 문화를 진심으로 전하려 노력했죠. 그 덕분인지 일본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학원에서도 저를 신뢰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안착해가는 듯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제 삶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여러 부분들이 제가 감추려 했던 불편함을 하나둘씩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서서히 일본과의 거리 그리고 한국과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바로 급여와 삶의 균형이었죠. 일본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처음 느꼈던 신선함과 감탄은 점차 익숙함으로 그리고 그 익숙함은 조용한 피로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느껴졌던 건 공간에 대한 피로감이었어요. 일본의 학원은 정교하게 설계된 작은 공간들로 가득했죠. 처음엔 그것이 참 인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숨쉬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교실의 책상은 작았고 선반은 머리 위로 붙어 있었으며 복도는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 벅찰 만큼 좁았어요. 학생이 많을 때는 교실 뒤편에 아예 서서 수업을 듣는 이도 있었죠. 미니멀하게 모든 걸 만드는 일본의 분위기, 솔직히 불편하다고 해야 할 것 같더군요. 심지어는 대중교통에서도 비슷한 답답함이 이어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좌석은 제 키에도 불편했는데 키가 큰 남성 강사 동료들은 종종 그냥 서서 이동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 공간 저 공간을 옮겨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감정이 올라오곤 했죠. 하지만 진짜 갈등은 그보다 더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감정 표현의 억제였어요. 이탈리아는 감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식당에서도 큰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죠. 그건 무례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이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일본에선 그런 분위기가 매우 달랐어요. 레스토랑에서 조금만 소리를 높이면 주위에 시선이 쏠렸고 버스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얼른 끄지 않으면 곁사람이 곧 눈치를 주었어요. 학생들과 수업 중 대화를 나눌 때조차 너무 격이 없는 분위기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지나치게 밝은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했고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은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하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 딴에는
나름대로 학생을 위한 조언, 진심 어린 조언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이렇게 감정 표현이 제한되는 환경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제 성향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야 하지? 웃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하지만 이런 고민을 밖으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같은 강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론 적응한 척하면서도 속으론 답답함을 토로하곤 했죠. 그중 한 명, 프랑스 출신의 마리 선생님은 술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기선 그냥 웃는 것도 죄처럼 느껴져.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당장 일본을 떠날 수는 없었는데요. 그건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급여도 매년 갱신되며 유지되고 있었고 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직이나 변화에 대한 생각은 멀리 둘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학원 측은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과 함께 여전히 18만 엔이라는 아주 작게나마 인상된 월급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이 도쿄의 물가는 오르고 주거비도 상승하며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는데요. 교통비 지원은 조금 늘어났지만 그건 변화라기보단 생색내기처럼 느껴졌죠. 그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살아있을 순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이어지는 변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던 프란체스코가 한국으로 이직을 했는데 제발 한국으로 좀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따위의 미련은 버리라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일본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연락을 받고도 처음엔 쉽게 넘겼죠. 한국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지만 그는 몇 차례 더 연락을 해왔고 급기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리체, 판단은 내 몫이지만 딱 사흘만 와서 보고 가. 숙소는 내가 마련해줄게. 학원도 그냥 구경만 해. 결정은 그 이후에 해도 돼. 그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진짜 그냥 보기만 하고 오자. 바람이나 쐬는 셈 치자. 그렇게 저는 단 3일간의 휴가를 내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교통카드를 바로 충전해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했고 스마트폰 하나로 버스, 지도, 결제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험은 제가 알던 아시아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프란체스코는 저를 이태원 근처 숙소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근처엔 유럽인들도 많아. 내가 지내기엔 꽤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이탈리아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로 인해 강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강사로서 대우가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 날 소개받은 한국의 학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죠. 넓고 세련된 강의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 학생들의 반응, 시설의 쾌적함, 모든 것이 일본에서의 교육 환경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참관 수업도 해봤는데 분위기는 밝고 신났어요.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가 싶을 정도였죠.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며 학원을 오가던 그 짧은 시간,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왜 일본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일본에서 저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차가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자랑이었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성취였습니다. 여기서 버틴 내가 잘한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건 마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며칠은 그런 자부심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한 교실의 창문 너머 햇빛이 넓은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일본 학원에서 늘 좁은 공간, 강력한 조명 아래 환기조차 어려운 방에서 일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티머니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 간편함은 도쿄에서 잔돈과 복잡한 정산 시스템에 매일 신경 쓰던 기억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일본에서 수업을 하며 늘 느꼈던 건 학생들이 스스로를 너무 절제한다는 것이었죠. 그건 겸손이나 집중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조심스러움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 학원에서 우연히 구경했던 이탈리아어 수업은 놀라웠는데요. 학생들이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고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웃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은 마치 제가 이탈리아에서 수업을 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곳이 더 이탈리아 같잖아. 그 깨달음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저를 가슴 뛰게 만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교육,
학생과 강사의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여유와 호흡. 그 모든 것이 한국의 한 학원 교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선택을 놓치면 나는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고집처럼 쌓여있던 일본 중심의 사고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 무너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생활비는 어떤지, 물가는 어떤지, 실질 급여가 얼마나 남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적으로 이곳을 판단해보고자 했죠. 그리고 계산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경제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수년간 좁은 공간과 억눌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만든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이직의 가능성을 넘어 삶의 방향성 전체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이직이 아닌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선택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강사 생활을 가장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가장 먼저 고려한 건 급여와 물가였습니다. 한국 학원에서는 일본에서 받는 급여의 1.5배를 제한했지만 실질 생활비가 더 비싸다면 의미 없는 제한이 될 수도 있었기에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우선 식비를 조사해 봤는데요. 한국은 일본보다 1인분 기준 가격이 조금 더 높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양이 훨씬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늘 2인분을 시켜야 배가 찼던 저에게 한국의 기본 식사는 양적인 만족까지 주었죠. 그리고 교통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본 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고 대중교통이 도시 전체를 촘촘히 연결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통합 정산 시스템 덕분에 카드 하나로 모든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달 수만 엔이 들었던 교통비가 한국에선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죠. 다음은 주거비였는데요. 일본에서는 제 급여의 절반 이상을 방세로 지출하고 있었고 그것도 불편하고 비좁은 공간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도 훨씬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게다가 관리비나 기타 공과금도 훨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던 거죠. 한국에서라면 같은 급여로 훨씬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것이 존중받는 삶을 뜻했어요. 한국의 학원 측은 제가 단순히 외국어 알바 강사가 아닌 정식으로 이탈리아어라는 언어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전문가로 대해주었다는 점 또한 좋았어요. 수업 방식에 대한 제 제안도 경청했고 교재 구성이나 커리큘럼 설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 분위기는 일본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질문을 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 그런 태도는 저에게 가르침의 즐거움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제 직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몇 날 며칠은 그저 휴가가 아닌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선 이 질문이 며칠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대답할 수 있게 되었죠. 나는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이유가 없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이태원 인근 카페 테라스에 앉아 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자유로워 보이던 그들의 모습이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그 단순한 진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하나의 선택지도 아니었고 이탈리아어 수요가 적은 나라로만 인식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제 삶의 다음 챕터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 일본에서의 삶은 생존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 그 말은 너무도 정확했고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모든 주저함과 미련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시간의 끝에 도달했음을 안다. 저는 한국 학원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귀 학원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정식 근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선택했다는 것, 결단을 내렸다는 그 자체가 위로였죠.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짐을 챙기러 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건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주도하는 첫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일본 학원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은 계약 기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한 뒤 드디어 정식으로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사 첫날, 저는 이태원 근처의 작지만 햇빛 잘 드는 원룸에 짐을 풀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그리고 학원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생활 면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눌려 살던 일본의 방과 달리 이곳에서는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 혼자만의 주방, 책상, 작은 소파까지 갖춘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집에 살게 되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저축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에선 늘 빠듯하게 살았고 매달 급여가 들어와도 다음 달을 걱정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생활비를 지출하고도 조금씩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웃고 있네. 그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한국보다 일본이 낫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한국이 쉽지 않은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한국은 진정으로 나를 환영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누군가에게도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을 바꾸기에 충분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